진짜야? 나야. 왜? 내 이름이 왜 이거? 법명만 알다 보니까. 이명애님, 이명애님, 고미수님, 주인자님, 조채연님, 이정환님, 이우창님, 박아웅님, 민순자님, 홍남님, 경명수님, 법인각 보살님, 법인각 하니까 보살님 그냥 계속 나오네. 김영희님, 정희승님, 김봉수님, 지명숙님, 윤종원님, 박인선님, 김의승님, 김종수님, 길건수님, 내가 꽃 오면은 신광호님, 연락을 가져와. 정혜정님, 김정호님, 강성규님, 김순자님, 정훈아님, 유은자님, 오승현님, 인민아경님, 김명수님, 김명수님, 법은하님, 지장님님, 삼배영님, 용성강님, 진성강님, 송창님, 이재원님, 정창자님, 파입니다, 파. 오셨어요? 네. 김명수님, 예, 아까 있는 또 나오네. 아니 두 번 적어놨나봐요. 예. 이게 반영이 김종수님 반영이세요? 이정자님, 배신아님, 배연자님, 이순배님, 호박반장님, 일요일하고 막 아니 이거 법은 지금 반장이 아니고 김명수 보살님인데 법명이 반야행 보살이 다른 보살이 반야의 현관 일요일날 나오는 버설이에요. 권명숙님, 나경수님, 이경실님, 전승혜님, 이경실님, 전승혜님, 한양수님, 김정우님, 김명숙님, 이혜숙님, 이연주님, 조우종님, 여연모님, 박종수님, 김명숙님, 김구마님, 호퍼버블님은 불렀는데 안 오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아니 자기 이름을 안 부른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와서 출석부 보고 새끼 놓고 가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다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참 사는 게 다 힘들죠, 그죠? 어렵고 그러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뭐라? 무문바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방금 배웠는데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되는 마음, 어디에 머무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집착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집멸도할 때도 사선할 때도 집착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반야무 경전을 공부를 해도 초기 저 암부 쪽에서 설명되는 부분들이 다시 다 반복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다 되는 건데 그 제가 요즘 그 자진사에서 매주 목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팔자 고치는 법 강의를 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 6기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8차 고치는 법은 못 해줬어요. 조금 앞에 좀 하다가 못 해줬는데 7기에 좀 보완해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자림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떠냐면은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님이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일이 잘 되는데 그 임원들이 뭐 이렇게 일을 시켜도 보살들이 일을 시키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스님이 시키니까 잘 되고 보살들이 시키니까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 그건 그렇지 않아요. 또 스님들이 시켜도 공사도 마찬가지 스님들이 시켜도 일 잘 안 될 때 있어.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아.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그 학생들한테도 그래. 학생들이 지금 10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을 가지고 야, 너는 청소 좀 해라. 두 놈은 청소시키고 두 사람은 뭐 좀 수리할 거 좀 고치라고 그러고 또 두 사람은 심부름을 보내고 두 사람은 뭐 선생님으로 이렇게 프린트물 만드는데 이렇게 교재 연구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시키는데 그거를 스님은 시키면 왜 잘 되고 그 사람은 시키면 왜 잘 안 되느냐면은 사람 보는 눈이 없이 머릿수로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기서도 보면 보살님 두 분은 가가지고 청소하시고 보살님 두 분은 가서 이렇게 주방에 가서 도와주시고 두 분은 편집하는 데 가서 도와주시고 두 분은 사고 발송하는 데 좀 따라갔다 오시고 이렇게 두 사람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때 나눌 때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이 잘 맞는 쪽으로 두 사람이 탁탁탁 붙이서면 잘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것이 청소에 대해서 아주 재질이 없고 정리정돈 이런 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 있죠. 정리정돈을 굉장히 못하는 스타일이 있고 정리정돈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 투입하고 심부름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 투입하고 이러면은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도 잘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그걸 시켜야 된다고. 또 오늘 지금 책상 정리하고 아직 방석 저래갖고 되겠어. 빠듯하게 좀 정리 좀 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보살님 보고 보살님 두 분은 저거 정리 좀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정리해놓으면 더 못해나. 쉽게 말해서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그런데 아주 저 정리정돈을 반듯하게 잘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래서 사람 왜 이렇게 보면요.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고 불행을 겪는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불행을 겪는 경우가 여러분 가다가 자동차가 박치게 갖고 불행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아요.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띄어야 되거든. 그 사람 보는 눈을 띄는데 사람 보는 눈 중에서 이게 뭐 같아요? 예? 예? 궁금해죠? 예. 이게 뭐냐면요. 이거 유기생들도 안 가르쳐주고 유럽어도 안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는데 지금 화요밥도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좀 아깝는데 이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자, 손 모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상학이 아니고 수형학이라 그래. 이게 수형은 형태를 말하는 손가락의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손가락 중에서 이 손톱독이에요. 손톱이 이렇게 좀 이런 형이 있죠. 그런 형이 있죠, 그죠? 좀 네모형에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손톱이 여자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건데 이런 유형의 손톱. 그 다음에 좀 이런 유형의 손톱. 그 다음에 주로 엄지 쪽으로 이렇게 이런 유형의 손톱. 이렇게 이제 조금 모양이 비슷해지죠? 해당상이 없어요? 그러는데 요렇게 네모형의 손가락 5개가 다 아니고 1개 정도라도 한 가지 엄지손가락을 주로 봐도 좋아요. 그
그 엄지손가락 보면 좀 보기가 좋아. 이 손가락이 네모형에 가까운 사람. 근데 딱 네모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네모형이라고 얼굴이 이것서 네모형이라고 해서 딱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각형 얼굴이 있고 좀 길쭉한 얼굴이 있고 좀 둥근 얼굴이 있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원형질, 심성질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톱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뭐를 잘하느냐? 정리정돈을 잘해요. 청소, 정리정돈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반듯하게 사는 행위예요. 쉽게 표현하는 거. 그 사고 자체도 그렇게 이 손톱이 좀 네모, 그 손톱 모양이, 손모양과 손톱 모양이 좀 네모지게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정리정돈 이런 걸 잘하는 스타일이고 삶도 굉장히 규격화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고지식한 면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둔해요. 약간 둔감해요. 근데 반면에 이 손가락은 여자들이 이렇게 뾰족한 손 이렇게 좀 길쭉하고 손톱도 이렇게 좀 길고 이런 형이 있죠. 약간 공주 스타일, 그죠? 그런데 이 스타일은 뭐를 잘하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아주 잘 받아들여요. 이 변화가 더디죠. 이 변화가 빠른 대신에 예민해가지고 어떤 반응이 오면은 어떤 상황을 빨리 민감하게 반응해요. 민감하다. 이 유형의 손톱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질이 있겠어요? 예술적 기질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어디 가서 정리정돈하라 그러면 거의 잘 안 돼요. 네. 거의 안 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이런 스타일이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아이, 진짜 이거 필살기를 다 가르쳐줄 거리면 안 돼서. 이런 유형인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일반형이지, 일반형. 보통의 사람의 경우가 이래요. 이거는 어때요? 좀 정리정돈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예민하기도 하고 이게 뭐 그냥 보편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보통 사람의 손은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보통. 그런데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좀 나는 좀 길쭉한 형이다.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라도 그 형이 좀 이렇게 여기보다 약간 더 길게 이렇게 느끼지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을 한 건데, 요것보다 약간 더 길면은, 아, 저 사람은 좀 더 예민하고,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예민하고. 요건 주걱형인데요. 요렇게 된 형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형이. 이 형은 도구를 잘 만져요. 뭘 잘 만들기도 하고 도구를 잘 만드는데 이거와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성격적으로 좀 비슷한데 좀 비슷한데 요 유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리고 이게 좋게 표현하면은 뭐냐, 좋게 표현하면은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엄청 세요. 굉장히 고집스럽다고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이러면서 더더구나 앞에 이 손톱이 옆에서 봐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좀 볼록한 이런 스타일. 이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스타일이고 손이 약간 이렇게 귀가 손톱이라면 약간 이런 유형이 있죠, 그죠? 이런 유형이 있고, 손톱이 약간 이런 유형이 있다고. 손가락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는 요 유형에 요게 많아요. 요 유형에 요게 많은데 요 사람은 굉장히 그렇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은 요거는 그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는 예민성이 있고 좀 민감성이 있죠, 그죠? 근데 요거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둔감한 거죠. 그래서 변화를 잘 몰라요. 변화를 잘 모르고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보력,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 거. 그렇게 좀 뭐라 할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유형은 주로 어떤 유형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 100%는 안 해요. 이 사업가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지만 저런 근설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뎌요. 이런 쪽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예술성도 있고요. 창의력 이런 것도 뛰어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는 떨어지는 반면에 뭐가 하냐면 도구를 잘 만들고 잘 만지고 실천력이 되게 강해요. 그 실천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극단적으로 강해가지고 이런 요 유형은 외국에서는 이 유형을 어떤 유형으로 보냐면 범죄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게냐면은 그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손가락을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 두 번째 마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첫 번째 마디죠. 그 두 번째 마디가 있고 이게 다른 건 다 세 마디인데 이게 두 마디밖에 없잖아. 그쵸?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세 마디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세 마디예요. 요렇게 이게 세 마디거든요.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 부분은 제 앞에 요 부분은 그림을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거 금승부라 그래요. 그런데 요 부분은 실천, 실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천력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렇게 뚱뚱하면 이 사람은 실천력은 되게 뛰어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이런 요 유형은 사람들이 약을 올리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요. 그런다 말이야. 근데 요 부분이 문제가 돼요. 요 부분은 뭘 상징하냐면 사고 걸러줌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여기가 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발달하면 여기가 좀 약해지는데 이것도 여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잘 받쳐져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만 발달되고 여기는 약간 요거는 걸러주지를 못해요. 생각을 걸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죽이 튀어나가버린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유형이 있어요. 손가락이 이게 여기 손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두 번째가 발달됐죠. 앞에는 예민하고 짧고 발달이 덜 됐잖아요. 그 이 사람은 정보력도 이런 경우도 정보력이 있고 잘 받아들이겠는데 여기가 사고라 그랬죠. 그죠? 생각하는 거.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요 사고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경향이냐. 요런 사람은요. 계속 돌다리도 두들기기만 하고 건너지나. 그런데 생각이 많고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뭔가 이루어지지 실천하자 그러면 절대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이 유형의 사고력을 이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밑에 어떤 사람을 써야 되냐면 이런 사람을 써야 돼요. 그 실천이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밥을 한번 마시는데 찌개를 한번 마시는데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안 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무조건 가서 들러붙고 막 끓여.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이 사람의 사고가 이미 전복되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궁합을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만 둘이 모여 있으면요. 말로만 가지고 계속 떡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아는 어떤 그 선임이 계시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이 유행이거든요. 계속 하루에도 몇만 명을 포교를 해요.
근데 정작 한 명도 포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로 망하는 거야. 이거로. 머리는 좋으니까. 대표적인 유형. 그러는데 또 반대로 요런 유형을 갖고 있는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천력과 실행력은 뛰어나는데 사고력이 너무 안 받치면 안 돼요. 여기가 더군다나 여기가 이렇게 약하게 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이것도 잘 이렇게 잘 받쳐지면 괜찮은데 이거는 안 받쳐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유형들은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극단적으로 극단에 흐를 수 있고 너무 실천이 빨리 돼버리게 되니까 예 그러면은 저 밖에 저 탑 밑에 지금 돈이 있는데 가면 딱 그게 나와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안 들어. 그 뒤에 걷지도 않고 뒤에 나가버리는 유형이가 이 유형이라고. 근데 이 유형은 계속 여기서 생각해요. 가면 돈이 있는데 가면 돈이 있는데 그 소리만 외치고 있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갖고 천자를 한번 못 만져보고 이 사람은 뛰어나갈 때 갈 때 어디에는 지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이야기까지 듣고 가야 되는데 안 듣고 뛰어나가다가 폭발해버려. 이런 유형. 그래서 시키면서 저 탑 앞에 돈이 지금 뭉쳐 있는데 갈 때 지뢰가 여기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뭐 여기는 물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서 가라. 그까지 안 듣고 가버려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다 듣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유형이 가깝고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때 아까 내가 딱 볼 때는 어때요? 보살님들 딱 보고 나는 그냥 시키는 것 같은데 그냥 안 시키거든. 손이라도 보고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정해진 걸 잘하니까 보살님하고 보살님 지금 좀 보살님은 저거 좀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시키니까 어찌 일이 잘 되냐고 자꾸 그래. 내가 달리 잘 되는 게 아니고 딱 그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손 이것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손마디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손마디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마디가 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굵은 게 없고 이렇게 미끈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미끈하게 이쁘죠 손이. 쉽게 말해서 손이 뭐 이야기 조금 하려니까 시간이 다 됐네. 우선 손이 이 여기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없는 것은 걸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연예인들 중에는요 이 손이 이렇게 잘 미끈하면서도 반드시 거의 마디가 있어요. 왜 마디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한번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고로 생각으로 걸러주는 기능이.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너무 많이 걸러도 안 좋죠. 그럼 생각으로만 많이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손가락 여기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렇게 요거는 실행력, 요거는 사고력, 요거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물을 이렇게 봤어요. 요 부위가 좀 통통한 사람이 있어. 가운데가 아니고 이게 손가락을 어떻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딱 됐는데 손가락이 우선 모습이 봐봐요. 손바닥에 이렇게 손바닥 엄지가 이렇게 있고 손바닥인데 여기가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 우선 이렇게 됐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됐는데 요 손가락이 요 바닥이 직선에 가까운 사람 그거는 역시 성격도 굉장히 직선적이고 좀 그래요. 원만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그게 고집이 세고 단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랬는데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에 살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 요 부분이 좀 통통하고 다른 데 비해서 살이 좀 통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네, 욕심 많구나. 욕심 많아. 그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여기에 우선 손가락에 우선 이게 이제 손을 만지면은 내가 엊그저께 어떤 보살이 맞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선 손을 이렇게 보면은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기 손을 만져보면은 손이 이게 단단한 사람이 있고 퍽석한 사람이 있어. 좀 퍽석하다 이렇게 말이 이상한데 좀 이렇게 많이 물는 사람. 그렇지 좀
딱딱한 사람, 땡땡한 사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 손이 여자들 손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손이 좀 이렇게 물른 느낌이 오는 사람들은 성격도 물러요. 요 손을 이렇게 딱 악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악수만 딱 한 번 해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심성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상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양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 손금과 이 수영학은 유럽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 독일 같은 데는 그 학문이 있고요, 학화가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게 원래 이게 어디서 출발되냐면 인도에서 출발됐어요. 이게 손은 원래 손금은 인도에서 출발돼 갖고 베다 성전이 나와요. 그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베다 성전이 들어봤죠? 그 힌두교들이 제일 숭배하는 성전이 뭐죠? 베다 성전이에요. 그 베다 성전을 그렇게 약 BC 약 300년경인가 350년경인가 그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베다 성전을 가져가요. 그 가져는데 그 베다 성전 안에 이 손금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제 그걸 줘서 그 연구를 하게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활용하고 이러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왜 우리 이쪽 동양은 사주, 주역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요. 서양에서는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요. 점성술은 별자리로만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12자리밖에 없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사람을 12종류로만 분류를 해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거기 보안형으로 들어간 게 뭐냐 그러면 이 수상학이에요. 수상학이 들어갔는데 이 손금을 보는 이게 수상학이라 그러면 손 모양을 보는 이건 형태의 형자 수형학이라고 해요. 수형학인데 이걸 비중을 5대5로 봐요. 5대5로 보는데 우선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힘이 좀 없고 좀 이렇게 아주 좀 푹신한 느낌, 스펀지 같은 느낌이 오는 그 유형의 손은 성격도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잘 부안해동해요.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걸로 확 휘둘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반면에 딱딱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거의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게 뭐 가르쳐줘도 거의 돌아서가지고 자기 어떤 그 벽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집이 되게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보살들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손이 굉장히 딱딱하고 이것도 뒤로 휘어지지도 않아. 너무 딱딱해갖고 그걸 하고 손을 만지는 순간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사람은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 사람 며느리 보면요 밥 거의 못 먹는다. 네. 그 대신에 그 딱딱한 사람이 또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 장단점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또 보십시오니까 자기 기준이 있고 잘 휩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 친해놓으면은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선 손이 이렇게 만졌을 때의 그 딱딱함 그랬는데 손이 우선 보면요 손이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땅형이라는 손이 있어요. 땅형. 이게 뭐냐면 손바닥이 손가락이 짧고 손바닥도 좀 이렇게 네모지면서 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의 손을 가진 사람들은 땅형이라고 해요. 땅형. 쉽게 말해서 땅형. 땅의 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땅의 손 이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김정일이라든지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이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애정 표현이 굉장히 그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요 반면에 문의 손이라 그래갖고 여자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손이 이렇게 된 이런 손 있잖아요. 이런 손. 이런 유형의 손은 쭉 하고 이런 유형의 손은 이건 물의 손이라 그래요. 땅의 손과 좀 대치되는 데인데 이 사람은 쉬 피곤함을 느끼고 좀 뭐랄까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이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런 경우 이런 여자고 이게 남자다 이러면은 이 남자가 계속 가만히 안 했어요. 계속 어디 일요일날 데리고 나가 놀러 다니고 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렇거든요. 그럼 여자는 어때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잘해주고 이러니까 좋은데 계속 같이 활동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궁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데 이거가 대치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은 밤에 되면은 가만히 안 있어.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장난도 치고 애정 표현도 하고 이런 유형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고 조용하고 조금 혼자 쉬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럴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좀 짧고 네모진 반면에 이거는 좀 이렇게 크고 이거는 이 손가락은 좀 짧은 유형. 좀 짧은 이 손가락이 좀 짧은 유형들이 실천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형들은 실천력이 떨어진다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뭐냐면은 좀 공주과죠. 쉽게 말하면 공주과.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시키면은 잘 안 해요. 입만 갖고 하려고 그러고. 요 유형들은 아주 부지런해요. 이게 실천력이 뛰어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다음 시간이 다 됐어. 더 듣고 싶은 분들은 길게 듣고 스님,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 저번에 복숭아 턱이 어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입력을 못 해가지고. 뭐를 했다고? 관상에 복숭아 턱. 아, 복숭아 턱. 이 턱이 우리가 이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있는데 턱이 요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술턱. 그죠? 요런 남자가 요렇게 된 턱이 있단 말이야. 간혹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복숭아 턱. 요 사람은 최고다. 남편감으로. 여자도 그렇습니까? 예? 여자도 그렇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다 좋아요. 예, 그 턱은 좋아요. 그런데 이 턱이 또 이렇게 된 턱도 있지만 이렇게 두 번 접힌 턱도 있잖아. 이중턱. 이 안으로 두 번 이렇게 접혀가지고 돼지 턱처럼. 그 턱도 좋아요. 그거는 포대화성 턱이지. 쉽게 말하면 그것도 좋고. 근데 이 턱은 전반적으로 뭘 상징하냐 그러면은 말년복을 상징하고 자식복을 상징하고 말년복이 뭐 자식복이죠, 그죠? 말년복, 자식복, 그 다음에 자기 주거 환경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턱에 점이 있는 사람은 좋아요. 예, 자식이 훌륭하게 될 수도 있고 말년에 좋은 집에 살 가능성이 있고. 점을 찍으면 어떠냐?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점을 찍어도 효과가 있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쪽팔리는 효과가 있습니다.